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자취생활 80일차입니다. 80일차고, 네, 오늘 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전화를 거의 못하고, 미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 네, 지원 사격으로 1차 상담을 갔는데, 네, IT 회사 쪽 대표님, 네, 오셔가지고 그 미팅을 했습니다. 그 정말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명함 교환 없고 본인 이름 뭐 이런 거 더 얘기 없고, 자기 뭐 몇 시에 미팅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라 이런, 네, 태도를 이제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원하는 대로 짧게 하고, 네, 일찍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돈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하루에 미팅을 많이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팅에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네, 시간 약속 뭐 당연히 지키는 거는 물론이고요. 거의 이제 영업 쪽의 전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전에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세요. 그리고 보통 제가 만났던 네트워크 회사의 이제 1위 매출 1위 탑 클래스인 분은 미팅 1시간 전에 사전에 와서 장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되게 아주 체크를 많이 하십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태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네. 음, 태도가 안 좋은 분하고는 솔직히 말하면 계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계약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크루즈를 살 거고 정말 정확히 100명의 고객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제 고객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대방에게 예의 있고 정중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제 고객도 저와 결이 맞는 그런 분이 제 고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좋은 돈도 있잖아요. 전 가이드 할 때 진짜 불쾌하고 기분 나쁜 돈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은 오래 붙어 있지 못해요. 그리고 남겨두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돈을 벌길 원하고, 기분 좋은 돈, 상대방한테 유익을 주고 저도 또 유익이 되는 그런 서로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돈을 원하는 거지, 남 등쳐먹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나 말이나 시간에 있어서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하고는 저는 관계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오후에도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12시 반에 5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VIP로 만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 3명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조금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들을 또 이제 옆에 붙여서 안내를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그 5명 중에 제일 오래 남아 계셨던 분이 있으셨는데요. 그분은, 네, 청약 진행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 2,500만 원 입금을 하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입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아이들 이제 픽업 때문에 좀 일찍 가시고, 그분하고 좀 오래 대화를 나눴어요. 나눴고, 음, 참 이렇게 묘한 인연이 있는 분이었고, 결이 서로 맞으면
아, 정말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다. 사석에서도 같이 밥을 먹고 싶다. 같이 인사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분은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제 꿈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중에 평택항에 크루즈를 띄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정확하게 100명의 고객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싶고, 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네, 그 크루즈에 같이 타고 싶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도 들었고, 그리고 어,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나눴습니다. 그랬고요. 집에 와서는 이제 그 택배 제가 다산북스 이제 다모임에서 북모임 또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북모임을 한 책을 받았었는데 내 집 앞에 그 편의점 택배에서 그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이용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짐 들고 갔다 허탕치고 지난 월요일도 갔다가 이제 허탕치고 오늘도 다시 들고 가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택배에 붙이고 집에 와서 이 책 읽었습니다. 이 책은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김다슬 에세이인데요. 전 사실은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예쁘시길래 남자 이름으로 해도 예쁘지만 여자분이시겠지 했는데 인스타그램 들어갔더니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젊어 보이셨어요. 추측컨대 저보다 좀 젊은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직접 사인 받고 싶다. 이런 꿈은 꿔도 되잖아요. 그쵸? 나중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분은 작가시고 작사가시고 카피라이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작사가로 먼저 데뷔를 하셨는데 폴킴의 널 떠올리는 게, 김태우의 봉구스, 포티의 가질레 등이 있대요. 죄송한데 하나도 못 들어본 노래예요. 제가 가요를 좀 잘 안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몰랐고 이분의 데뷔작이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인데 이 책도 안 읽어봤는데 첫 책부터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첫 페이지 일부부터 확 와닿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 된다면 이 이제 타이틀 제목이에요. 이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견디면 결국 찾아온다. 잘 풀리는 순간이. 버티면 끝내 생긴다. 믿을 수 있는 인연이. 좋은 날은 신기하게도 반드시 다시 온다. 갑자기 시국이 나빠져서 어쩌다 건강 문제가 생겨서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 안 좋은 일들은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덮쳐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껴서 완전히 질려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우직하게 버틴 사람이다. 얕은 꾀를 쓰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때가 묻어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당장 잘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견디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끝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일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알면 갈수록 잘 풀리게 된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은 그렇게 보상받는다. 견디고 버텨낸 시간 끝엔 틀림없이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어둠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삼키려 들지만 해가 뜨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듯 떠오르는 희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는 순서 해서 하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 생긴다. 둘, 삶의 회의를 느낀다. 셋, 인간관계가 싹 정리된다. 넷, 포기와 도전을 고민한다. 근데 이분은
네, 그 제가 인스타에서 외모를 봤을 때는 되게 좀 젊어 보이셨는데, 근데 고민 생각 깊이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잘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1. 30분 일찍 움직인다. 2. 책과 글을 읽는다. 3. 멘토를 찾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들이 있어요. 어, 잘 쓰셨어요. 책 내용을 읽으면서 한 번쯤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음, 이런 부분들을 좀 갖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영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사실 표정이 되게 솔직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부족한 거죠. 근데 영업은 연기가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리액션도 필요하고. 근데 전 그게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싫은 사람 있으면 진짜 싫은 티를 너무 많이 내서 근데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저는 옛날에는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정직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식한 행동인 거예요. 왜 무식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함부로 행동하고 뭐 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욕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리할지라도 난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거는 제 스스로의 결정인 거잖아요.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결정으로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지키고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키는데 저는 유독 그 표정 관리, 얼굴 관리, 이 기분 관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은 무식했던 거죠. 그야말로 성숙하지 못했고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